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두 개의 숫자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57조 원과 45조 원. 하나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성과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그 성과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의 청구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AI 칩 수요 폭발로 2026년 1분기 삼성전자는 무려 57조 2천억 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예고했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이익을 단 석 달 만에 넘어선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죠. 혹시 2024년 11월에 그 싸늘했던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로 추락하며 4만 전자라는 뼈아픈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 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온 세상이 삼성의 위기를 말할 때 전 재산을 걸고 손이 떨리는 공포 속에서도 매수 버튼을 눌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400만이 넘는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터널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마침내 AI 시대의 서광이 비치고 10만 전자를 넘어 새로운 신화가 쓰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45조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든 겁니다. 노동조합은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성과급 상한선을 영구히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그 금액이 무려 45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만전자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낸 주주로서 당신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햇살이 비치자 손을 내미는 사람들, 당연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분노에만 머무르지 않으려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탐욕 집단으로 매도하고 외면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은 없을까요? 왜 그들은 이토록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걸까요? 혹시 이 갈등이 창립자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던 수십 년간 억눌렸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은 아닐까요? 삼성의 역사에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노동 가치는 과연 제대로 평가받고 있었을까요? 성과급이 0원일 때도 우리는 회사를 믿고 버텼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투자다. 라는 그들의 외침은 정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와 저들을 편가르기 한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가 마주한 진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당신의 계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과연 노조의 요구는 파멸의 서곡일까요? 아니면 빼앗겼던 권리의 함성일까요?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전쟁터의 다른 강자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삼성 노조의 요구가 과연 비상식적이기만 할까요? 혹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글로벌 챔피언들에게는 당연한 룰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전쟁터의 다른 강자들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상할까요? 아주 명쾌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습니까? 2026년 증권 개선은 SK하이닉스가 최대 22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성과급 재원만 무려 22조 7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걸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6억 원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2026년 1분기 실적만으로 이미 직원 1인당 평균 1억 원의 성과급 재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대치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상한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과거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에 있던 기본급 1000%라는 성과급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은 그 성과를 상한 없이 나누겠다는 명확한 철학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자 취업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취업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1위 반도체 제국의 황제 TSMC는 어떨까요? TSMC의 보상 철학은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발생하면은 그 이익을 직원들과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2025년 TSMC는 직원 성과급으로 무려 8조 6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TSMC의 시스템은 분기별 성과급과 연간이익 분배 보너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의 보상이 단순히 현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 같은 주식 기반 보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직원의 보상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주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TSMC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58.1%에 달하며 43% 수준인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이닉스는 되고 삼성은 안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사업 구조가 단순한 메모리 전문 기업이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만드는 거대한 복합 기업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다른 사업부까지 똑같이 잔치를 벌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일까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단순히 다른 기업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따라하자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봉의 50%라는 낡은 상한선에 갇혀버린 보상 시스템을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꾸고 회사의 성과와 나의 기여를 투명하게 연결해달라는 외침일까요? 성과급 논쟁은 단순히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가 직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해 어떤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의 차이가 지금 진짜 전쟁터에서 승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HBM 생산량 같은 기술 경쟁에만 주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술을 만드는 단 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천재를 차지하기 위한 두뇌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HBM 생산량이 몇 단이냐, 수율이 얼마냐는 기술 경쟁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쟁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터는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이 아닙니다. 바로 그 클린룸을 움직이는 단 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천재의 머릿속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두뇌의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엔비디아, 애플, 심지어 자율주행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테슬라까지 한국의 핵심 엔지니어를 향해 사실상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한국의 HBM 개발 경력 엔지니어에게 연봉 4억 원 이상을 제시하는 채용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높은 연봉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파격적인 스톡 옵션과 최고의 연구 환경까지 약속하며 우리 두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직접 한국어로 칩 설계, 제작 또는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 공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향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외부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얼마 더 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을 멈출 수도 있는 파업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반도체 제국의 황제 TSMC는 1987년 창사 이래 지금까지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키고 있을까요? 왜 인텔은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의 냉담한 반응을 보일까요?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생기면은 단기적으로 임금이 오르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노사 분규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똑똑히 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TSMC와 인텔이 직원의 복지를 무시하는 악덕 기업이라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는 동료가 아니라 1나노 기술의 벽을 먼저 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는 외부의 경쟁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내부의 갈등과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오직 기술 초격차를 벌리는데 쏟아 부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한번 멈추면 수천억, 수조 원의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다시 정상 수율을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 살벌한 전장에서 내부 분열이라는 사치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갈등이 길어질 때 우리가 잃는 것은 단순히 HBM 몇만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잃게 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두뇌들입니다. 한번 떠나간 인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전 직원이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해 1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인재 유출의 배경에는 항상 처우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과급 논쟁의 본질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지킬 최고의 두뇌들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을 지켜낼 방패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적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심장을 뺏어갈 겁니다. 이 두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요? 기술 패권의 상실? 하지만 그보다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노조의 핵심 요구, 성과급 상한선 연구 폐지가 관철되었을 때 벌어질 무서운 나비 효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업부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 전체를 뒤흔들고 나아가 400만 주주의 계좌를 직접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 성과급 상한선 연구 폐지. 이 한 문장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이것은 단순히 보너스를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선언입니다. 그 나비의 날갯짓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오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회사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특수로 역대급 실적을 내는 DS 부문과 스마트폰과 가전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DX 부문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 가입률을 보면 DS 부문은 70%를 훌쩍 넘지만 DX 부문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조의 요구안이 철저하게 DS 부문, 그 중에서도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낸 DS 부문 직원들은 막대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익 규모가 작은 DX 부문 직원들은 오히려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는 DS전자의 부속품인가? 반도체 잔치에 우리 몫은 어디 있냐는 격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DS 부문 안에서도 메모리는 대박,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사업부는 쪽박을 찰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대원칙이 특정 사업부만의 잔치로 변질되는 순간 조직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내부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파도는 400만 주주의 계좌를 직접 강타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잉여현금 흐름, 즉 쓰고 남은 돈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배당금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이 약속은 주주가 투자를 결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상한선 없는 성과급이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인겨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전에 수십조 원의 돈이 먼저 성과급으로 빠져나갑니다. 주주에게 돌아올 강물의 상류에 거대한 댐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 투자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 그리고 주주에게 돌아와야 할 돈이 모두 줄어드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구조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기업을 성장주가 아닌 분배 우선주로 재분류할 것이고 주가 상단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생기게 됩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던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그려온 미래의 청사진이 바로 이 요구 앞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위협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I 반도체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조 원의 시설 및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투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미래가 걸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투자 재원이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잠식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운 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같은 외신들은 이미 삼성의 파업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며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계약서보다 신뢰로 움직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고객색에 납기를 못 지킬 수도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한번 박히는 순간 그들은 단 1초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객사는 주저없이 다음 공급처를 찾아 나섭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그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한번 금이 간 파트너십의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반도체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 충격은 우리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의 요구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당장의 수확에 눈이 멀어 내년 봄에 심어야 할 씨앗까지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파국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비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주와 직원, 그리고 회사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제3의 길은 정령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을 넘어 모두가 승리하는 성장의 방정식을 새로 써야 할 때입니다. 비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45조 원짜리 청구서의 위험성을 알았고 내부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파국을 향해 달려가야만 할까요? 주주와 직원, 그리고 회사가 서로를 탓하며 공멸하는 길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갈등의 소용돌이를 넘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제3의 길, 성장의 방정식을 새로 쓸 것을 제안합니다. 그 시작점은 사실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이 자체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연대감과 TSMC의 파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보상 모델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딱 두 가지 기둥만 쓰면 됩니다. 첫째, 전사 통합 성과급이라는 튼튼한 1층을 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현재처럼 각 사업부의 실적에만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전체 재원으로 약속한 것처럼 삼성전자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 EVA나 영업이익 같은 명확한 지표에 연동되는 기본 성과급의 풀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부 직원들이 최소한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가 역대급 실적을 냈을 때 스마트폰과 가전사업부 직원들이 더 이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남 좋은 일만 시켰다는 내부 분열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삼성이라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강력한 연대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조직 전체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엔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2층에 있습니다. 둘째, 핵심 프로젝트 및 개인별 특별 인센티브라는 초격차 펜트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1층이 조직 전체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2층은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 소수의 에이스들을 위한 파격적인 보상입니다. HBM4의 수율을 극적으로 개선한 팀, 일라노 파운드리 공정의 돌파구를 만든 연구원,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 된 디자이너, 이런 대체 불가능한 인재와 팀에게는 연봉의 50%라는 낡은 상한선을 가뿐히 뛰어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TSMC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로 핵심 인재를 회사의 주인으로 만들고 엔비디아가 수억 원의 연봉으로 우리 두뇌를 노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 이상의 무기를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적에게 우리의 심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바로 우리가 다시 써야 할 성장의 방정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사 통합 성과급이라는 1층의 방패로 모든 직원의 동기를 보호하고 조직의 분열을 막습니다. 동시에 핵심 인자의 특별 인센티브라는 2층의 창으로 초격차 기술을 만드는 천재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보상을 안겨줘 두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조의 요구처럼 회사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지도 않고 현재 경영진의 방식처럼 핵심 인재 유출의 위험을 방치하지도 않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입니다. 조직 전체의 결속을 다지면서도 최고의 인재는 확실하게 붙잡는 전략. 세상에 이보다 더 현명한 투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다 된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있는데 왜 삼성은 아직도 과거의 방식에 갇혀 싸우고만 있을까요? 이 새로운 성장의 방정식을 현실로 만들 힘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열쇠는 경영진도 노조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만전자의 고통을 견디고 이 회사의 주인이 된 400만 주주, 바로 여러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싸움을 구경하는 감시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로운 판을 까는 미래의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자, 모든 정보와 분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주주인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45조 원 청구서의 위험성을 알았고 SK하이닉스와 TSMC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룰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전쟁터가 HBM 공장이 아니라 두뇌 전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고 상한선 없는 보상 요구가 불러올 나비 효과와 그 파국을 막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대안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당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당신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감시자의 길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길입니다. 그저 노조를 향해 탐욕 집단이라 비난하고 경영진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며 박수치는 역할입니다. 파업이 죽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에만 촉각을 곤두서며 하루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감시자의 역할에 머무르는 겁니다.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핵심 인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10년 뒤에도 삼성이 TSMC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설계자가 되는 길입니다. 낯설고 더 많은 고민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미래의 설계자는 단순히 우리 대 저들이라는 편 가르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단기적인 이익 분배의 갈등을 넘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판을 새로 짜는 기회로 삼습니다. 미래의 설계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경영진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노조의 요구가 위험하다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더 매력적이고 투명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우리는 주주로서 SK하이닉스와 TSMC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상 시스템 설계를 요구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삼성이라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십시오. 그리고 노조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 투자를 고갈시키는 방식은 우리 모두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주로서 눈앞의 파일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110조 원의 미래 투자를 고려한 책임 있는 요구를 하길 바랍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되 다음 농사를 위한 씨앗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더 큰 밭을 일굴 방법을 함께 고민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주의 역할은 더 이상 경영진과 노조의 싸움을 구경하며 한쪽 편을 드는 관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설계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온라인 토론방에서 당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현명한 주주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방어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성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갈등의 방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설계를 촉구해야 합니다. 사만전자의 고통을 견디고 이 회사의 주인이 된 400만 주주 여러분, 당신의 선택이 삼성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운명을 결정하며 결국 당신의 계좌 가치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저 지켜보는 감시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만드는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